20기 강남 외식산업 최고 경영자 과정 개강식 특강의 2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편에서는 코로나 이후 나타나게 될 국내 외식업 전반적인 트렌드 10개를 살펴봤는데요. 2막에서는 강남구에 초점을 두고 외식업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남구 분석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분석에는 방법이 있고 틀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해 놓고 나면 금방 과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 데이터의 내용이나 숫자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야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때마다 매번 같은 얘기를 드려요. 어차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도 분석해야 할 것도 이것밖에 없거든요. 나와 내 경쟁자가 고객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판매하는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면 결국에 그 조합에 의해 왜 구매했을까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강남구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들의 답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남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외식업뿐만 아니라 소매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합쳐서 코로나 이전인 19년 1분기부터 최근 22년 2분기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월 평균 1조 8,104억 규모의 시장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20년엔 1조 6,634억으로 8.1%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감했던 감소 폭에 비하면 조금 적게 느껴지시죠? 심지어 21년은 나는 20년보다 더 힘들어졌는데 강남구 전체 시장은 10.9%가 늘면서 오히려 회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22년은 2조 973억으로 코로나 이전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요. 그렇답니다. 나는 버티기 힘들었는데 강남구 전체로는 21년에 벌써 회복을 시작했고 22년은 크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점포수도 함께 보면 19년은 평균 26,789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20년에는 3.7%가 감소했고 21년은 보합세를 보이다가 22년 2.1% 슬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강남구는 코로나 기간 위기가 없었던 것일까요? 이번에는 외식업만 놓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감소했겠죠. 나만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었겠죠. 19년은 월평균 5,480억이던 시장이 20년은 21.8% 감소했고 21년은 거기서 5.3% 감소하면서 월 4,058억 시장이 됐습니다. 22년 2분기부터는 다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내 옆에서 같이 장사하던 점포들은 어떻게 됐죠? 19년에 월 1,803개 외식업이 운영했는데 20년은 3%, 21년은 3.3% 감소하면서 700여 개가 감소하더니 22년은 고작 1.4% 증가하면서 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포원은 감소한 채로 회복이 더딘데 매출은 회복했다? 오늘 강남구 외식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입니다. 점포는 줄었는데 매출이 늘어난다는 뜻은 몇 개 점포로 매출이 몰리고 나머지는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강남은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식업은 22년 2분기 기준으로 강남에서 전 업종 중에 26.1%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보다 4.4%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비중이 증가한 병의원 매출이 전체 26.4%를 차지하면서 강남구 대표 업종은 음식이 아니라 병의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같은 업종들이 강남구에서 매출 비중 1위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강남구에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와 와서 돈을 쓰는 업종은 병의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점포수는 그렇지 않죠? 외식업이 38.8%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비록 코로나 이전보다 비율이 줄기는 했지만요.
상세 업종 단위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강남구에서 코로나 이전 대비 점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미용실이었고요. 학원, 바, 커피 전문점, 요가 순으로 나타납니다. 붉은색 글씨가 외식업에 해당하는데요. 바는 룸살롱이나 다단주점 등의 유흥주점 영업이 코로나 기간 어려워지자 반대급부로 뜬 업종이고, 예전부터 지하에 위치하던 유흥주점이 이제 1층이나 2층 꼭대기층에서 볼 수 있는 업종으로 바뀐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으로 외식업에서 늘어난 업종은 커피, 브런치 샐러드,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빙수, 피자 전문점이네요. 강남구도 어김없이 간단한 커피, 디저트 메뉴와 패스트푸드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옆 가게들이 많이 바뀐 걸 느끼시죠? 반대로 감소한 업종을 살펴볼까요? 먼저 치킨을 비롯한 호프, 한식, 유흥주점, 라면과 국수 등의 분식, 고깃집, 일식이 줄었습니다. 또 노래방, 당구장, PC방 같은 유흥 오락시설도 줄었고요. 의류나 슈퍼마켓, 편의점 수도 줄었습니다. 디저트 브런치 업종과는 다르게 정통 제과점의 수도 줄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매출을 보시면요, 방금 점포가 감소했다고 했던 한식과 고깃집이 여기 매출 증감에서는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양식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수가 많은 강남구 상권의 주요 외식 업종인 한식과 고깃집과 양식 같은 이런 외식 업종이 공통적으로 점포는 줄었는데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거예요. 소수 점포로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 밖에 의류나 가방 같은 패션 잡화 업종과 병유연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매출이 감소한 업종도 보시면 간이 주점과 유흥주점, 분식과 정통 제과점의 약세는 아까 점포수 감소에서도 보였는데 여기 매출액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또 몇 년 전 한창 유행이던 곱창집 매출액이 강남구에서는 감소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포수와 매출액의 증감률을 가지고 생애주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가 요즘 유행이라고 부르는 도너츠, 샐러드, 커피, 디저트 같은 업종들은 점포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는 성장기에 가 있고요. 여기 대표님들에 해당하는 한식, 중식, 양식, 고깃집 등 주요 업종들은 집중기로 가 있습니다. 간이 주점과 유흥주점을 비롯한 분식과 제과점, 닭 요리들은 침체기로 가 있고요. 패스트푸드와 한식 수산물 요리의 일부가 경쟁 심화기로 가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 표시를 한 업종들이 여기 계신 대표님들에 해당하는 가게들이죠. 그런데 아마 많은 업종이 앞으로 더 집중기로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점포 하나하나가 대형화, 고급화되면서 도태된 중소형 매장들이 망해 나가고 소수 점포로 매출이 집중될 것이다 라는 징후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라는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대표님들의 가게를 업종과 상권과 행정동으로 분류해보고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대표님들의 가게는 역삼, 논현, 청담, 삼성, 대치동 쪽에 많이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요즘 뜨고 있는 신사나 압구정에서는 참여하시지 않았고요. 지역별로 보면요, 역삼 1동이 22년 2분기 월평균 1265억으로 강남구 전체 지분의 22% 정도를 차지합니다. 강남구 1등이니 전국 1등이겠죠? 그 다음으로 청담, 압구정, 삼성 1동, 논현 2동, 신사동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에 여기 계신 대표님들의 가게는 7개 행정동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전 시기부터 매출액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삼 1동과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20년에 20에서 30% 정도 감소하고 21년에는 거기서 적게는 7, 8%, 많게는 14%까지 더 감소하고요. 그러다 22년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20, 30% 정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분석 행정동 중에 유일하게 청담동은 20년에도 12.5%밖에 줄지 않았고 21년은 더 감소하지 않다가
22년은 크게 증가하면서 다른 분석 지역과 다르게 19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지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압구정이나 청담이 요즘 핫한 근거가 이런 데이터에서 드러나죠. 역시 지역별로도 생애 주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주요 지역들이 집중기와 침체기로 가 있는데 2분기까지는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아마 3분기 매출액이 집계되고 나면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집중기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강남구는 대형과 대형의 싸움, 고급과 고급의 싸움처럼 형님들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 예상되네요. 자, 다음은 고객의 성연령대 변화, 즉 누구가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대표님들의 지역과 업종까지 세분화해서 고객 변화를 19년과 22년을 비교했는데요. 빠르게 훑어보면 노년 이동 냉면은 20, 30대가 늘고 40, 60대 남성이 줄고 40, 50대 여성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같은 지역 삼계탕은 20대, 30, 40대 남성이 줄고 40, 50대 여성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증가했고요. 순대는 40, 50대 남성이 늘어납니다. 중식은 50, 60대 남성이 늘어나고요. 해장국은 50, 60대 전반적으로 늘고 대치 1동의 한식도 50, 60대의 증가세가 나타납니다. 대치 4동 중식은 20, 30대가 감소가 크고 40대 여성과 50, 60대에서 증가하고요. 한정식은 40대 남성, 50대 여성, 60대 이상 남성의 비중이 높아지네요. 각각의 성연령층이 증가한다는 것이 이 지역에서 이 음식점을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지 연결지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이동 복 요리는 30대와 50, 60대 남성이 늘었고요. 한정식은 40, 50대 남성과 40대 여성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역삼 1동 고깃집은 30대 여성층과 50, 60대 비중이 늘었고요. 닭갈비는 30대와 50대 남성, 60대 이상 비중이 소폭 늘었습니다. 동남아 음식은 40, 50대 남성 비중이 늘었고요. 한식은 30대 여성과 50대 남성 비중이 늘었습니다. 양식은 20대 여성과 30대, 50대 여성층이 증가했네요. 중식은 30대 남성, 50대 남성이 늘었습니다. 역삼 2동 고깃집은 20, 30대가 늘었고요. 육회 전문점은 전체적으로 여성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청담동 고깃집은 상대적으로 소비력이 높은 50, 60대 비중이 더 늘었다고 나타나네요. 바로 이어서 언제로 바뀌고 있는지도 보고 나서 총평하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22년 2분기의 현상을 나타내고 아래는 같은 지역 업종의 19년 대비 22년 증감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노년 이동은 냉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일 비중이 높은데요. 전체적으로 노년 이동은 평일이 늘고 주말이 감소하는데 냉면, 삼계탕, 순대는 목요일이 가장 많이 늘었고 중식은 금요일, 해장국은 수요일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같은 식으로 대치 1동의 한식과 대치 4동의 중식은 월요일이 늘었고 대치 4동 한정식과 삼성 2동 복요리는 목요일, 삼성 2동 한정식은 일요일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역삼 1동의 분석 업종은 모두 목요일 비중이 가장 크게 늘고 토요일이 줄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고요. 역삼 2동 고깃집도 토요일이 가장 크게 줄었다는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역삼 2동 육회와 청담동 고깃집은 목요일이 줄고 각각 수, 금요일의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장년층이 늘고 평일 비중이 늘어난 게 공통적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0, 30대와 40, 50대, 평일과 주말 이렇게 러프하게 묶인 고객층과 요일 등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요일도 7일을 하루하루 나누어 생각해야 되고 성연령대도 각각을 나누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10세 단위로 분석했지만 시장에서는 대부분 5세 단위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쪼갤수록 의미하는 바와 타겟팅이 정교해집니다. 이어서 시간대 변화는 한 장으로 정리했는데요. 왼쪽은 22년 2분기의 현상이고 오른쪽 편은 19년 대비 22년의 증감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외식 소비 시간대가 앞당겨진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오후 시간대 비중이 늘어난 지역과 업종들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차라리 밤에 문을 빨리 닫더라도 3시부터 6시에 찾아오는 고객을 놓치지 않도록 브레이크 타임 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포스 데이터의 마지막 분석은 얼마에 라는 물가 분석인데요. 적은 표본의 조사로 중구난방 발표되는 물가 인상 소식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내 업종과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확히 바라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먼저 냉면 한 그릇은 평균 7,600원에서 9,300원 정도로 4년 만에 22% 올랐습니다. 삼계탕은 17,000원 정도로 14% 올랐고요. 순댓국은 8,600원 수준 18% 올랐습니다. 중국집은 짜장면 6,600원, 탕수육 18,000원, 짬뽕 8,100원 수준으로 각각 21%, 16% 올랐습니다. 한정식은 1인분 기본 21,000원에서 27,000원으로 23% 올랐고요. 해장국은 8,700원 15%, 감자탕은 27,000원 7% 올랐습니다. 고깃집은 돼지고기 1인분 평균 단가가 15,000원으로 11% 올랐는데 소고기는 3만원으로 32%나 올랐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복요리는 불고기 31,000원 6%, 보고탕 25,000원 15% 올랐고요. 닭갈비는 단품은 13,000원으로 7%밖에 안 올랐는데 세트는 2만원으로 30%나 오른 점도 흥미롭습니다. 단품 가격을 올리기 힘드니 주류나 사리, 음료 등을 조합해서 객단가를 올린 것이죠. 똑똑한 전략으로 보이고요. 일반 한식에서는 김치찌개 8,500원 16%, 제육볶음 8,700원 13% 증가했습니다. 양식은 유행인 업종답게 세트 4만원 40%, 스테이크 33,000원 24%, 파스타는 18,000원 수준으로 종류에 따라 7에서 15% 정도 올랐고요. 육회는 29,000원 4%, 우육탕면은 9,200원으로 16% 상승했습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에 해당하는 업종 메뉴만 집계한 결과입니다. 내 가게와 비교해보고 평균적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 수준을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는 내 마음대로 조정이 힘들지만 유일하게 내가 바꿔볼 수 있는 것은 메뉴와 가격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리뷰 데이터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소비자의 선택 속성은 1편에서 잠깐 언급했던 마케팅 7P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리뷰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볼 수 있음을 아시면 됩니다. 맛있어요는 제품에 대한 평가, 친절해요는 사람에 대한 평가, 매장이 넓어요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 등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대표님들 가게의 평균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만족도 요소 중에 53%는 제품에 대한 평가였고요. 물리적 환경이 23%, 사람에 대한 평가가 12%였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 중요도가 떨어진 가격 평가는 6%에 해당했고요. 프로모션 5.4%, 강남이기 때문에 장소 요소는 0.4%의 평가만 있었습니다. 상세 수준의 평가로는 맛, 친절도, 신선도, 신제품, 청결도 순으로 중요도가 나왔는데 다른 지역이나 업종에 비해 친절도 점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그건 오늘 분석한 대표님들 가게 중에 한정식 전문점이 많기 때문이고요. 한정식 전문점에서는 친절도 지표의 중요도 순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실제 강의에서는 제가 한 매장씩 모두 언급했는데 영상은 대표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몇 개 매장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교방 서울면허 냉면집인데요. 맛에 대한 평가가 평균보다 한참 높고 친절도도 평균 이상입니다. 일단 맛과 친절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점에서는 기본으로 신경을 써야겠죠. 그런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붉은색 표시를 했는데요. 신제품에 대한 평가가 적습니다. 냉면집에 신제품이 어디 있느냐 하시겠지만 매출이 높은 다른 냉면집은
전이나 만두 메뉴를 신제품으로 지속 출시하면서 평가가 높거든요. 이 부분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가성비에 대한 리뷰가 적은 편입니다. 가격 산정을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삼계탕, 순대, 중식, 감자탕, 한정식, 각각의 업종과 매장 규모나 가격을 생각할 때 어떤 게 중요한 지표들인지 말씀드렸었고요. 체크해 놓은 붉은색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다 수림 복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리뷰만 봤을 때 구성이 참 좋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복국을 판매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다는 평가가 많고요. 친절도나 신선도 평판도 좋은 편인데 잘 나오지 않는 신제품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보이죠. 복국 업종인데 매장이 되게 화려하고 예쁠 필요는 없을 테니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강점을 잘 살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부분은 평가가 하나도 없으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칸나 닭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은 맛도 준수한 편인 것 같은데 친절도가 다른 매장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이런 집은 다른 게 조금 부족해도 100% 재방문이죠. 사장님에 대한 평판이 이렇게 좋은 집들은 다른 요소들도 일반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대로 가셔도 좋겠지만 아까 닭갈비 가격 얘기할 때 세트 가격이 30%나 올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 구성과 부가 메뉴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편 시작할 때 분석의 틀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틀로 강남구 외식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남구 외식 사업자는 전문화,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승자 독식의 구조로 갈 것이고, 내 사업장도 고급이냐 대중화냐의 기로에 곧 놓이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은 중장년층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 지불 의사가 있는 고객들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강남구 외식업을 찾을 거라는 얘기도 드렸었고요. 세 번째로는 시간대가 앞당겨지고 있고 특히 오후 시간대 집중하라는 것과 평일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목요일이었고요. 고객이나 요일 시간대는 디테일하게 타겟팅하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 얘기를 드릴 때는 압구정, 청담이 현재의 유행이지만 강남구 전체적으로 매출은 상승할 것이며 집중기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었죠. 다섯 번째, 업종과 메뉴에서는 외국식이 인기를 끌고 커피, 디저트 유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과 고기 요리에서는 일반 소, 돼지고기 구이류는 인기지만 족발과 곱창이 주춤하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가 부분에서는 메뉴에 따라 19년 대비 22년 20-30% 오른 소고기, 면 요리, 그리고 세트 메뉴를 언급했고요. 앞으로도 객단가를 올리기 위해 세트와 결합 메뉴가 필수라는 것도 1, 2편에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채널에서는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외식과 소매, 홀과 배달과 포장이 혼합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였던 포장 수요가 늘어날 것을 하나 추가해서 설명드립니다.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며칠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언제든지 유튜브나 상권분석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무료로 제공되는 공개된 서비스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매번 PC에서 분석하기 힘드시면 내 지역과 업종을 한 번만 신청해 놓아도 매월 핸드폰으로 분석 자료가 업데이트 되니 신청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측정하고 기록해서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는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권 읽어준 남자 주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